50살 재벌 사모님이 26거지와 결혼했다. 세상이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돈에 속았다고. 하지만 300억 투자 유치 성공, 주가 20% 상승. 모두가 무릎을 꿇었죠. 대체 저 남자 정체가 뭐야? 노숙자가 어떻게 외국 투자자들을 설득했을까요? 나이 차이 24살, 이 불가능한 사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사람 보는 눈 하나로 100억을 벌고 진짜 사랑을 찾아낸 여자의 이야기를.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급식소 문을 열었을 때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정혜란. 올해 50살이죠. 사람들은 저를 노처녀 재벌이라 부릅니다. 결혼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전쟁 직후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와 맨손으로 100억 자산을 일궜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곳이에요. 언론에는 알리지 않았죠. 돈으로 명예를 사는 건 제 방식이 아니니까. 사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주방장 김 선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홀로 일어선 여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으니까. 식당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들,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들, 짐을 들고 온 노숙자들까지.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 그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었으니까. 그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죠. 해진 회색 외투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청년. 26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깨끗했지만 옷차림은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숙자라 불렀죠.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청년은 식판을 받자마자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뒤에 서 있던 할머니께 먼저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청년은 웃으며 고집을 부렸죠. 할머니 먼저 드세요. 전 괜찮아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자존심을 버린 게 아니라 나눔을 선택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남자 때문에 심장이 뛴 적은 처음이었으니까. 청년은 결국 맨 마지막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은 음식을 받아 조용히 먹었어요. 흘리지 않고 꼭꼭 씹어 먹었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식판을 직접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 식판까지 챙겨서 주방으로 가져갔어요. 야, 그냥 놔둬. 우리가 할게. 주방 아주머니가 말렸지만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먹은 건 제가 치우는 게 맞죠. 그 말에 아주머니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습니다. 저렇게 당당한 청년을 본 게 얼마만인가 싶었죠. 식사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주방장을 불렀어요. 김 선생, 저 청년 아세요? 아, 민재요? 한 달 전부터 매일 오는 애인데. 착해요. 말썽 한 번 안 부리고. 이름이 민재군요. 저는 창밖으로 걸어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굽지 않았어요. 가난해도 꺾이지 않은 척추였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혼 편지가 쌓여 있었어요. 재벌 2세, 교수, 정치인, 의사.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남자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명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 돈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정하죠. 하지만 모든 걸 잃었을 때도 사람다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50년을 혼자 살았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없다고 믿고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해진 외투를 입은 청년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할머니께 먼저 양보하던 그 손길이, 식판을 정리하던 그 등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어요.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차들이 쉬지 않고 달렸죠.
하지만 저는 그 불빛 너머에 있는 어둠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거리에서 잠들 거예요. 누군가는 내일 먹을 밥이 없어 걱정할 거죠. 민재라는 청년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종류의 아픔이었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사진. 흑백으로 빛바랜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제가 서 있었죠. 공사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가난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잠잘 곳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배우고 머리를 굴렸어요. 폐허 위에서 일어섰죠. 민재라는 청년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급식소로 갔습니다. 일부러 일찍 갔어요. 청년이 오기 전에 도착하고 싶었으니까. 오전 11시.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50살 먹은 여자가 이럴 일인가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1시 30분. 청년이 들어왔어요. 어제와 똑같은 외투, 똑같은 운동화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맑았죠. 세상에 지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시험해봐야겠다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급식소에 나갔어요. 민재라는 청년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마음이 쏠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재는 매일 같은 시간에 왔어요. 11시 30분. 정확했죠. 그리고 늘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식사 후엔 설거지를 도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저 청년의 과거가, 저 청년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죠. 김 선생. 저는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네, 사장님. 요즘 식재료비가 많이 올랐죠? 그게. 네. 배춧값만 해도 지난달보다 30%나 올랐어요. 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장부를 다 확인했으니까. 그럼 이번 달 예산으로는 부족하겠네요. 솔직히 힘듭니다. 사람은 느는데 돈은 그대로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민재 씨 좀 불러주세요. 네? 민재를요? 네. 부탁합니다. 10분 후 민재가 제 앞에 섰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의심 없는 눈이었죠. 저 부르셨다고요? 앉으세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웠어요. 자세가 바른 사람이었죠. 민재 씨,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죠? 한 달 정도요. 매일 오시던데. 네.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식재료비를 줄이면서도 맛을 유지할 방법이 있을까요? 민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대답만 해주세요.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했습니다. 어떻게요? 재료비 문제는 대부분 두 가지 이유예요. 유통 과정의 낭비와 조리 과정의 비효율.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어요. 조심스럽던 목소리가 단단해졌죠. 계속하세요. 주방 동선을 보면 재료 손질하는 곳과 조리하는 곳이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가스비가 늘죠. 또 냉장고 온도 관리가 안 돼서 채소가 빨리 상해요. 저장 방법만 바꿔도 일주일은 더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확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관찰한 문제를 민재는 단번에 짚어낸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죠? 민재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서 낡은 볼펜과 종이를 꺼냈어요. 구겨진 영수증 뒷면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민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주방 배치도였죠.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선 하나하나가 정확했어요.
조리대를 여기로 옮기고 냉장고는 이쪽에 배치하면 동선이 30% 줄어요. 그리고 대량 구매는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면 중간 유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공사판 식당에서 일할 때 써본 방법이에요. 저는 그 그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죠. 민재 씨,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요? 민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배운 게 아니에요. 살아남으려고 익힌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죠. 고마워요. 큰 도움이 됐어요. 아니에요. 이런 거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민재는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남긴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손때 묻은 영수증. 그 뒷면에 그려진 미래. 저는 그날 오후 사설 탐정을 불렀습니다. 정 사장님 웬일이십니까? 사람 하나 조사해줘요. 누구를요? 이름은 민재. 26. 현재 노숙 중. 탐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숙자를요? 혹시 묻지 마세요. 그냥 조사만 해주면 돼요. 과거 경력, 가족관계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사흘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천천히 펼쳐봤어요. 손이 떨렸죠. 첫 페이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생복을 입은 민재였어요. 웃고 있었죠. 지금과는 다른 희망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가족관계. 부모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여동생 하나. 당시 중학생이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페이지. 직업 경력. 공사판 막노동, 공장 야간 작업, 식당 주방 보조, 택배 상하차. 온갖 일을 다 했더군요. 동생 학비를 대기 위해서였죠. 네 번째 페이지. 사고 내역. 2년 전 건설 현장에서 사고. 허리 부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비로 전 재산 소진. 퇴원 후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다섯 번째 페이지. 현재 상황. 여동생은 작년 대학 졸업. 현재 지방회사 취직. 오빠 걱정에 서울로 올라오려 했으나 민재가 강하게 만류. 너는 내 인생 살아. 나는 괜찮아. 마지막 페이지. 특이사항. 급식소 외에는 어디도 가지 않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음. 주로 경영학, 경제학 서적. 밤에는 고시원 옥상에서 잠.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지만 주인 몰래 살고 있음.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았죠. 50년을 울지 않고 산 여자였으니까. 하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 청년은 모든 걸 잃었어요. 부모도 집도 미래도. 하지만 사람다움만은 잃지 않았죠. 동생을 지켰고 자존심을 지켰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급식소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정리 시간이었어요. 사장님?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김 선생이 놀라 물었습니다. 민재 씨 있나요? 민재요? 아까 나갔는데요. 어디로요? 글쎄요. 맨날 도서관 간다던데. 저는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은 3곳. 저는 첫 번째 도서관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50살 몸으로 뛰기엔 무리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도서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 2층 열람실 구석. 민재가 있었어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죠. 옆에는 펼쳐진 책. 제목이 보였습니다. 경영 전략론.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민재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 임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긴급 안건이 있었죠. 급식소 운영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부사장 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지금도 김 선생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선생은 주방장으로 남고 운영 매니저를 따로 뽑을 겁니다. 급식소에 매니저까지 필요합니까? 저는 최 이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필요해요. 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해야죠. 하지만 비용이 제 돈으로 하는 일이에요. 회사 예산 안 씁니다. 최 이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명분이 없었죠. 채용 공고는 그날 오후에 나갔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학력 무관, 경력 무관, 나이 무관. 단 현장 경험이 있고 효율 개선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지원서가 쏟아졌습니다. 30명. 대부분 경영학과 출신이나 외식업 경력자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 사람만 보고 있었어요. 민재가 지원할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감일 하루 전이었죠. 저는 초조했어요. 급식소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민재를 마주치면 티가 날 것 같았으니까. 그날 저녁 마감 1시간 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추가 지원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이름은 민재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죠. 그가 지원했습니다. 면접은 일주일 후로 잡혔어요. 저는 심사위원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3명의 면접관 중 가운데 자리에 앉았죠. 사장님 직접 참여하십니까? 인사팀장이 놀라 물었어요. 당연하죠. 제 사업인데. 하지만 문제 있나요? 아닙니다. 면접장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30대 남자. 명문대 경영학과 출신. 이력서는 화려했어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외식업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관리 경험이.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론뿐이었어요. 현장의 냄새가 나지 않았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례. 문이 열렸어요.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했더군요. 옷은 여전히 낡았지만 다림질이 되어 있었어요. 구두는 오래됐지만 정성껏 닦았죠. 민재는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앉으세요. 저는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떨리면 안 됐으니까. 민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웠죠.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죠. 저는 도움받은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식소에서 한 달간 밥을 얻어먹었어요.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곳 덕분에 살았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갚고 싶었습니다. 돈으로는 못 갚아요. 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으로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민재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10년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공사판, 공장, 식당, 주방.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돈을 아끼는 법, 시간을 절약하는 법, 사람을 움직이는 법. 책에는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공사판 식당에서 일할 때였어요. 인부 100명이 점심을 먹는데 1시간밖에 없었죠. 주방은 좁고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선을 바꿨어요. 배식 방식을 바꾸고 조리 순서를 조정했죠. 결과는 30분으로 단축. 남은 시간에 설거지까지 끝냈습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경험을 급식소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아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하필 이곳이죠? 다른 회사에 지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여기가 제게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준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요? 네. 사람들은 급식소를 시혜의 공간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제게 쉼터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준 곳이었죠. 그래서 이곳만큼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고맙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민재가 일어나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인사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력서만 보면 첫 번째 지원자가 민재 씨로 합니다. 네? 그 사람이에요. 제가 찾던 사람은. 하지만 학력도 없고 경력도 불분명합니다. 저는 인사팀장을 봤어요. 학력이 사람을 만드나요? 경력이 진심을 만드나요? 그건 저 사람은 10년간 밑바닥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죠. 그게 진짜 경력입니다. 인사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합격 통보는 이틀 후에 나갔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재 씨, 저 정혜란입니다. 아, 사장님. 합격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그러다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일 잘해서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50살 여자가 26 청년에게 마음을 주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민재라는 사람을 믿고 싶었을 뿐이었죠. 민재는 일주일 후 출근했습니다. 첫날 저는 일부러 급식소에 가지 않았어요. 티내면 안 됐으니까. 하지만 김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민재 그 친구 정말 대단해요. 무슨 일이에요? 하루 만에 주방 배치를 다 바꿨어요. 처음엔 불편하더니 이제 보니까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재료 손질 시간만 20분 줄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직거래 장터 알아봤다며 자료를 주더라고요. 이거 쓰면 재료비 30%는 줄겠던데요? 잘 됐네요. 사장님, 좋은 사람 뽑으셨어요. 정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뿌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으니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재의 성과는 놀라웠어요. 재료비 30% 절감. 식사 인원 2배 증가. 봉사자 만족도 90% 상승. 회사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 누구야? 급식소 매니저래. 학벌은? 없대. 그냥 현장 경험자. 근데 저 정도 능력이면.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그리고 친척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오빠 정민호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혜란아. 오빠 무슨 일이에요? 너 요즘 급식소에 새로 뽑은 애 있지? 네. 조심해. 저는 눈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나이 또래 남자가 재벌 여자 밑에서 일하는 거 순수한 마음일 리 없어. 오빠. 너 돈 많잖아. 그걸 노리는 거야. 저는 책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민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제가 봤으니까요. 봤다고 다 아는 거 아니야. 사람은 변해. 오빠는 민재 씨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정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란아,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50살까지 혼자 산 내가 갑자기 남자에게 신경 쓰는 게 이상하단 말이야. 전 그냥 좋은 직원 뽑았을 뿐이에요. 정말 그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정민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나갔어요. 문이 닫힌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뿐일까? 저는 정말 민재를 직원으로만 보고 있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을.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죠.
50살 여자가 26 청년에게 마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급식소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후원금은 40% 절감됐고 식사 인원은 3배로 늘었죠. 봉사자들도 늘어났습니다. 민재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이었어요.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명목은 실사였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민재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급식소에 갔어요. 오후 3시. 점심 정리가 끝난 시간이었죠. 사장님 오셨어요? 민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제대로 먹고 있다는 증거였죠. 네. 오늘 실사 왔어요. 아, 네. 보고서는 책상 위에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 그 위에 놓인 보고서. 펼쳐봤습니다. 완벽했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분석도 치밀했죠. 대학 나온 직원들보다 나았습니다. 민재 씨. 네. 이거 혼자 다 했어요? 네. 밤에 시간 날 때 정리했습니다. 밤에요? 민재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저 아직 집이 없어서요. 고시원에서 지내는데 거긴 좁아서 여기서 작업하는 게 편합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도 고시원에서 살아요? 네. 괜찮아요. 월급 모으면 보증금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재의 월급은 250만 원. 서울에서 방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월급 올려줄게요. 네?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당신 일한 만큼 받아야죠. 사장님, 350으로 올릴게요. 다음 달부터. 민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너무 많습니다. 많지 않아요. 당신이 절약한 비용만 계산해도 그 이상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죠. 감사합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아렸죠. 민재 씨. 네? 저녁 먹었어요? 아직이요. 나중에 먹으려고요. 같이 먹을까요?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했어요. 너무 직접적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랑요? 네. 일 이야기도 할 겸. 아, 네. 좋습니다. 우리는 급식소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이었어요. 뭐 드실래요? 저는 된장찌개요. 저도 같은 걸로요. 주문을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죠. 민재 씨.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동생은 잘 지내요? 민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보고서에서 봤어요. 비상연락처에 동생 번호 적혀 있더라고요. 아, 네. 동생은 잘 지냅니다. 맞나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만나요. 제 모습 보면 걱정할까봐.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서 더 못 만나는 겁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동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자기 인생 살아야 하는데 오빠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되니까요.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단단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슬픔이 있었죠. 민재 씨는 참 대단해요. 아니에요. 대단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드세요. 네. 사장님도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바람이 불었죠. 선선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재 씨. 네. 혹시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민재는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죠. 뭐가요? 월급도 올려주시고 밥도 같이 드시고 다른 직원들한텐 안 그러시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몰랐으니까.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민재 씨가 잘하니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민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혹시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뭘 착각한다는 거죠? 사장님이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들켰어요. 들키고 말았죠. 민재 씨. 네. 특별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사장님, 혼란스러워요. 50년을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신경 쓰이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민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민재 씨도요? 네. 사장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요. 왜 저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나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장님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해요. 사장님 같은 분이 왜 저한테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집, 돈, 미래. 그런 게 사람의 가치를 정하나요? 하지만 저는 민재 씨의 다른 걸 봤어요. 절망 속에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은 것.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 동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그게 진짜 가치 아닌가요?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요. 부모님을 지키지 못했고 동생에게 짐이 됐고 지금도 고시원에서 겨우 살고 있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제가 사장님 같은 분 옆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민재 씨. 네. 자격이고 뭐고 없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냥 끌리는 거죠. 민재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급하게 결정하지 말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네. 저는 민재의 손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사장님도 조심히 가세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저는 차에 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민재에게 뭐라고 말한 거죠? 특별하다고, 끌린다고, 50살 여자가 26 청년에게.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갈지, 세상이 뭐라고 할지, 모든 게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민재와 저는 자주 만났어요. 업무 회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그냥 함께 있고 싶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재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사장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일까? 혹시.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급식소로 오시면 안 될까요? 6시쯤. 알겠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어요. 서류를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시계만 자꾸 봤습니다. 5시. 저는 회사를 나섰어요. 1시간이나 일찍. 급식소에 도착했을 때 민재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벌써 오셨어요? 네. 일찍 끝나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모르는 척했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급식소는 텅 비어 있었어요. 청소가 끝난 후라 깨끗했죠. 앉으세요. 민재가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민재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도시락 2개였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민재 씨가요? 네. 요리는 좀 해요. 공사판 식당에서 배웠거든요. 민재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떡볶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맛없으면 어떡하죠? 민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하나 집어 먹었어요. 입안에 맛이 퍼졌죠. 맛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미소가 나왔어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네. 할 말이 있어요. 민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뭔데요? 사장님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는 사장님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왜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나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이 자꾸 생각났죠. 일할 때도 잠잘 때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사장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니까요. 민재 씨. 그런데 오늘은 말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가슴에만 담아두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민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사랑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50년을 살면서 이런 고백을 들은 건 처음이었죠. 아니, 들어본 적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은 처음이었어요. 민재 씨.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민재가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기뻐서요. 저도 기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에 보기 드문 별이었죠. 민재 씨. 네. 우리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게. 네. 좋아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친척들도 반대할 거고 언론도 시끄러울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했어요. 하지만 사장님. 민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사장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를 안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안아본 게. 민재도 저를 안았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주일 후 민재가 쓰러졌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에 있었어요. 김 선생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죠. 사장님, 민재가 쓰러졌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구급차 불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뛰쳐나갔습니다.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어요. 직접 차를 몰았죠. 병원 응급실. 민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민재 씨. 저는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시죠? 네. 무슨 일이에요?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언제부터 제대로 못 드신 거죠? 영양실조요? 네. 심각합니다. 당장 입원해야 해요. 저는 민재를 봤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민재 씨. 왜 말 안 했어요? 민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장님, 왜 혼자 참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무리했을 뿐이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당신 몸이 이렇게 된 걸 왜 숨긴 거예요? 걱정하실까봐.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입원하세요. 당장. 사장님,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고 저는 병실에 남았어요. 민재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혼자 모든 걸 견뎌왔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외로움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그런 사람이 제 옆에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죠. 미안해요. 저는 잠든 민재에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민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죠.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사장님, 깼어요? 왜 여기 계세요? 당연히 있어야죠. 집에 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안 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나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사장님, 민재 씨.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다시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 저한테 기대도 돼요. 제가 있잖아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제 사람이에요. 사장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민재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저도 울었어요. 함께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같았죠. 민재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회사 일은 부사장에게 맡겼죠. 지금은 민재가 더 중요했으니까. 사장님, 계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민재가 말했어요. 회사 일도 하셔야죠. 회사는 괜찮아요. 하지만 민재 씨,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100억을 벌었어요. 회사도 성공시켰죠.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부담되진 않으세요? 부담이요? 26살짜리 남자가 50살 여자한테 매달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안 써요. 제가 끊어 말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세상 눈치 안 보고 살았어요. 지금 와서 눈치 볼 이유 없어요. 하지만 친척들도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죠. 민재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어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한 거예요.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 씨, 퇴원하면 우리 공개할까요? 공개요? 네. 우리 사이를. 세상에.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게 만들 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민재와의 사랑을. 민재가 퇴원한 지 3일 후였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언론사들에게 공문을 보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당황했어요. 사장님, 무슨 발표십니까?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 30여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떨렸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란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일로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올해 50살입니다. 평생 혼자 살았죠.
사람들은 제게 물었어요. 왜 결혼하지 않느냐고. 대체 어떤 남자를 기다리느냐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대 연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어요. 깨끗한 정장을 입었더군요. 제가 준비해준 옷이었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혹시 사장님 아드님입니까? 민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죠. 이 사람은 민재입니다. 26살이죠. 그리고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견장이 폭발했어요. 뭐라고요?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사귀는 겁니까? 결혼 전제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저희는 사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생각하고 있죠. 나이 차이가 24살인데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중요한가요? 민재 씨는 어떤 분입니까? 제 급식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재산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예상했었죠. 없습니다. 민재 씨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혹시 재산을 노린 건 아닙니까? 그 질문에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사장님의 재산을 노린 적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저는 그저 사장님이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돈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은 시간이 할 겁니다. 저는 평생 사장님 곁에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회견장을 빠져나왔어요.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은 우리였어요. 50살 재벌 26 청년과 열애. 나이 차이 24살 충격적 고백. 노처녀 재벌의 황혼 로맨스. 기사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악플이 쏟아졌죠. 저 나이에 정신이 나갔나. 돈 때문이지 뭐. 재벌 할머니가 젊은 남자 꼬셨네. 저는 핸드폰을 끄고 싶었어요. 하지만 끌 수 없었죠. 회사 전화가 폭주했으니까. 첫 번째 전화는 사촌 오빠 정민호였습니다. 혜란아, 너 미쳤어? 오빠, 기자회견까지 열어? 세상에 다 알리면 어떡해. 알려야죠.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없다고? 너 나이가 몇인데? 50이요. 알고 있어요. 그럼 더 조심해야지. 저 나이 또래 남자가 뭐가 좋다고. 저한테 좋으면 됐어요. 혜란아. 오빠.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이제 눈치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숙모였어요. 혜란아, 당장 파혼해. 숙모.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냐? 망신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저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돈 노린 거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냐.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너 재산 다 뺏을 거야. 해보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번 거예요.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전화가 끊겼죠. 세 번째는 회사 이사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왜죠? 사장님의 사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 사생활이 회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10% 하락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주가 하락. 예상했던 일이었죠. 이사회에서 사장님 퇴진을 논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폭풍이었습니다. 거센 폭풍.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흔들릴 수 없었죠. 저녁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민재 씨는요? 저도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만날까요? 네.
만나고 싶어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밤이었죠.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민재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재 씨.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죠? 민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더군요. 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가요? 제가 사장님한테 고백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민재 씨.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해요? 아니요. 하지만 사장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세요? 회사에서도 문제고 친척들도 난리고 그런 건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민재가 저를 봤어요. 저는 50년을 혼자 살았어요. 모든 걸 혼자 이겨냈죠.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당신이 옆에 있잖아요. 사장님. 민재 씨.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끝까지 가봐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떠들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이 이깁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민재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 걸쳐서라도 저는 민재를 안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이틀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10명의 이사가 앉아 있었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최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의 최근 행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세요. 주가가 20% 하락했습니다. 고객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요. 이는 명백히 사장님의 사생활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사장님께서 자진 사퇴하시길 권고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100억 자산으로 키웠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제가 사생활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 회사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회사를 위해서라. 좋아요. 그럼 제안 하나 하죠. 무슨 제안입니까? 저한테 3달만 주세요. 3달 안에 주가를 회복시키고 회사 이미지를 되살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3달 후에도 실패하면 제가 물러나죠. 하지만 성공하면 다시는 제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마세요. 이사들이 서로를 봤어요.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회의실을 나와 저는 민재에게 전화했어요. 민재 씨. 네, 사장님. 우리 싸울 준비됐어요? 네. 세상과 싸울 거예요. 당신 도와줄 수 있죠?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있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 씨, 회사로 와요. 회사요? 네. 당신한테 맡길 일이 있어요. 다음 날 민재가 제 사무실로 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죠. 앉으세요. 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신규 프로젝트예요. 민재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눈이 커졌죠. 이건 중소기업 기술 재평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진 기술을 발굴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죠. 사장님, 이건 너무 큰 프로젝트인데 당신이 할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현장을 알아요. 10년간 밑바닥에서 일하며 봤던 것들. 대학 나온 사람들은 모르는 걸 당신은 알죠.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학벌도 없고 경력도.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당신의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재 씨, 세상에 증명해요. 우리가 진짜라는 걸.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민재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팀은 제가 꾸려줄게요. 당신은 리더예요. 리더요? 네.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회사가 술렁였습니다. 민재라는 애가 프로젝트 리더래. 학벌도 없는 애를? 사장님이 완전히 맛이 갔어. 저 청년 때문에 회사 망하는 거 아냐? 소문은 빠르게 퍼졌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재는 이틀간 서류를 파고들었습니다. 밤을 새웠죠. 3일째 되던 날 민재가 제게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장님 5곳을 추렸습니다. 어떤 곳들이죠? 모두 지방 중소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이 관심 안 갖는 작은 회사들이죠. 하지만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민재는 자료를 펼쳤어요. 첫 번째, 경남의 정밀 금형업체. 자동차 부품 금형인데 오차율이 0.001mm예요. 독일도 못 따라올 수준입니다. 두 번째, 전북의 배터리 소재 업체. 친환경 소재를 개발했는데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거 전기차에 쓰면 혁명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세 번째, 충남의 산업용 로봇 제조사.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에 수출하면 대박 날 겁니다. 네 번째, 강원의 의료기기 업체. 작지만 특허가 40개예요. 외국 병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죠. 다섯 번째, 부산의 조선기자재 업체. 친환경 선박 부품을 만드는데 유럽 환경 기준을 통과한 유일한 국내 업체입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걸 다 찾았어요? 발로 뛰었습니다. 발로요? 네. 제가 일했던 공장들, 공사장들 기억나시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한테 연락했어요. 현장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진짜인지 알아요.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민재 씨 정말 대단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저는 즉시 투자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을 초청했죠. 미국, 유럽, 일본. 30여 개의 투자사가 참석했어요. 설명회 당일. 민재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자료를 계속 확인했죠. 괜찮아요? 제가 물었어요. 떨려요. 당연하죠.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만약 실패하면. 실패 안 해요. 제가 믿으니까.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30여 명의 투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 백인 남성들이었죠. 표정이 차갑더군요. 안녕하십니까? 민재입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안정을 찾았죠. 저는 학벌도 없고 경력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10년간 공사장과 공장에서 일했어요.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압니다. 진짜 기술이 어디에 있는지를. 민재는 첫 번째 자료를 띄웠어요. 이 금형업체를 보십시오. 오차율 0.001mm. 독일 기업이 10년 넘게 도전했지만 실패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경남의 작은 공장이 해냈어요. 어떻게 증명하죠?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직접 가보셨습니까? 갔습니다. 일주일간 공장에서 지냈어요.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신 눈을 어떻게 믿죠?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속 부품이었죠. 이게 그 금형으로 만든 샘플입니다. 독일 기업 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부품이 투자자들에게 전달됐어요. 그들은 자세히 살펴봤죠. 놀랍군요. 한 투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말 완벽해요. 민재는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소재 업체입니다. 친환경이면서도 성능은 기존 제품보다 30% 우수합니다. 가격은요? 기존 제품의 절반입니다. 투자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국인의 지혜입니다.
민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자원이 없었어요. 돈도 부족했죠.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효율을 극대화하고 낭비를 없앴어요. 그게 한국이 살아남은 방식입니다. 저는 객석에 앉아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저 사람이 제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죠. 설명은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민재는 5개 기업을 완벽하게 설명했어요. 기술력, 시장성, 투자 수익률까지.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민재 씨, 미국 투자사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죠. 우리는 한국 중소기업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관리가 엉망이라고 생각했죠. 네. 하지만 당신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현장을 아는 사람이더군요.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묻죠. 당신은 왜 이 일을 하나요? 민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공사장에서 공장에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학벌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땀 흘려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기술이에요. 이 5개 기업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땀과 노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투자사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우리 회사는 투자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500만 달러 투자하죠. 유럽 투자사 대표도 일어섰어요. 우리도 300만 달러 투자합니다. 일본 투자사도 손을 들었습니다. 200만 달러 투자하겠습니다. 투자 약정이 쏟아졌어요. 총 2,500만 달러. 한화로 300억 원이었죠.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재가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행사가 끝나고 민재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잘했어요. 사장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재도 저를 안았어요. 떨리고 있었죠.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네, 해냈어요. 다음 날 신문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300억 투자 유치. 26 청년 외국 투자자 설득. 정혜란 사장의 선택 옳았다. 댓글도 바뀌었어요. 인정한다. 민재라는 청년 진짜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능력이 최고지. 정혜란 사장 사람 보는 눈 대단하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20% 상승했죠. 이사회가 다시 열렸어요. 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요? 민재 씨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더군요. 저희가 편견을 가졌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과는 민재 씨한테 하세요. 저한테가 아니라. 네, 그러겠습니다. 저녁 민재와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민재가 말했어요. 뭐가요? 이 모든 게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줄은.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사장님이 믿어주셔서 가능했어요. 민재가 멈춰 섰습니다. 사장님. 네. 민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사장님. 민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란 사장님. 아니, 혜란 씨.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죠. 민재 씨. 저는 아직도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혜란 씨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민재가 일어나 저를 안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어요. 서울의 밤은 빛났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세상과의 전쟁에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재와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원하지 않았죠. 민재 씨, 네, 혜란 씨. 이제 저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편하게. 어디서 신고할까요? 저는 급식소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민재를 봤어요. 웃고 있었죠. 급식소요? 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거기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혼인신고 날. 급식소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 선생이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사장님, 축하합니다. 민재야, 정말 잘 됐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뜻한 박수였어요. 구청 직원이 왔습니다. 서류를 펼쳐놓았죠. 신랑 신부 서명하시면 됩니다. 민재가 먼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이민재. 또박또박 썼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저도 펜을 들었습니다. 정혜란. 서명을 마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50년 만입니다. 누군가의 배우자가 된 게 축하드립니다. 부부가 되셨습니다. 구청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정말 잘 어울려. 둘이 100년해로 해라. 저는 민재를 안았어요. 민재도 저를 안았죠. 혜란 씨. 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평생. 저도요. 평생 함께 해요. 급식소 어르신 중 한 분이 일어섰어요. 80이 넘은 할머니였죠. 사장님. 네, 할머니. 내가 살면서 이렇게 예쁜 결혼식은 처음 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려한 예식장도 아니고 많은 하객도 없지만 말이야. 이게 진짜 결혼식이야.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약속하는 거. 그게 결혼이지.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나이 따위 신경 쓰지 마.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네. 알고 있어요. 할머니는 민재를 봤어요. 민재야. 네, 할머니. 이 여자 잘 모셔야 한다. 알겠지? 네.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우리는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김치찌개와 밥. 급식소에서 매일 먹던 음식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식사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오늘 발표할 게 있습니다. 무슨 발표요? 민재 씨와 저는 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재단이요? 네. 청년 지원 재단입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청년들. 학벌은 없지만 기술이 있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죠.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교육도 시키고 일자리도 연결해주고 그렇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거죠. 민재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일어섰으니까요. 혜란 씨가 저한테 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기회였죠. 저를 믿어준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저처럼 밑바닥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이 함께 만들 겁니다. 100억을 쏟아부을 거예요. 100억이요? 어르신들이 놀랐습니다. 네. 제 재산 전부예요. 하지만 후회 없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지금 해야 하니까요. 한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아니에요. 대단해. 돈 많은 사람은 많아. 하지만 그 돈으로 진짜 가치 있는 일하는 사람은 드물지. 사장님은 그걸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급식소는 다시 조용해졌죠. 민재와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란 씨. 네. 저 꿈 꿨어요. 무슨 꿈이요? 이런 날을요. 누군가와 결혼하고 함께 꿈을 이루고
하지만 가능할 거라곤 생각 못했죠.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거리에서 잤어요. 내일 어떻게 살지도 몰랐죠. 포기하고 싶었어요. 여러 번. 하지만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동생 생각하면서 버텼죠. 그리고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혜란 씨를 만났어요.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 씨가 제 인생도 바꿨어요. 제가요? 네. 저는 50년을 혼자 살았어요. 돈은 벌었지만 외로웠죠. 사람들은 제 돈만 봤어요. 저라는 사람은 안 봤죠. 저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민재 씨는 달랐어요. 저를 봤어요. 그냥 정혜란이라는 사람을. 그게 저한테는 처음이었어요. 민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란 씨. 네. 감사해요. 저를 믿어줘서. 저도 감사해요. 제게 사랑을 가르쳐줘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밖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하늘의 드문 별이었죠. 이틀 후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가 모였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죠. 조롱이 아니라 관심이었습니다. 정혜란 사장님 100억을 쏟아붓는다고요? 네. 제 재산 전부입니다. 왜 하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저도 밑바닥에서 시작했어요. 전쟁 직후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와 맨손으로 읽었죠.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밥 한 끼 나눠주고 일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예요. 제가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민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시혜단체가 아닙니다. 동반자 육성기관이에요. 가난한 청년들한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고 일자리를 연결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3단계입니다. 첫째,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요. 둘째, 멘토링. 현장 전문가들이 1대1로 지도합니다. 셋째, 일자리. 기업과 연결해서 취업을 돕죠. 기자들이 끄덕였어요. 민재 씨 본인도 그렇게 일어섰나요? 네. 저도 밑바닥이었어요. 하지만 기회를 잡았죠. 그래서 압니다. 기회만 있으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회견이 끝나고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기자였어요. 사장님. 네. 저 처음에 사장님 비난하는 기사 썼어요.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여기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50대예요. 이혼하고 혼자 살죠. 사장님 기사 쓰면서 부러웠어요.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걸 사장님은 하시더라고요. 용기라. 네. 나이 따위 신경 안 쓰고 사랑하는 거. 세상 눈치 안 보고 행복 선택하는 거. 그게 용기잖아요. 저는 여기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직. 정말요? 네. 저도 쉰에 시작했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기자가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죠. 한 달 후 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첫 기수 모집에 500명이 지원했어요. 그중 100명을 선발했죠. 개강식 날 100명의 청년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학벌은 없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정혜란입니다. 여러분과 같았던 사람이죠. 사장님도요? 한 청년이 물었어요. 네. 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청년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변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시작입니다. 민재가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이민재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노숙자였어요. 청년들이 놀랐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예요. 거리에서 자고 급식소에서 밥 얻어 먹었죠. 여러분보다 더 밑바닥이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배웠고 기회를 찾았죠. 그리고 잡았어요. 어떻게 잡으셨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힘들어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봐줬어요. 민재는 저를 봤습니다. 혜란 씨가 저를 믿어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청년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저도 고졸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잖아요. 학벌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정말 믿어도 될까요? 믿으세요. 제가 증명이에요. 청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피곤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행복한 피곤이에요. 민재가 웃었어요. 혜란 씨.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물론이에요. 가끔 꿈 같아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만든 현실. 네. 우리가 만든 거네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50년을 혼자 살았어요. 외로웠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민재를 알아볼 수 있었으니까요. 100억을 벌었어요. 성공했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이루는 지금. 민재 씨. 네. 100년 후에도 우리 이렇게 있을까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100년이고 1000년이고 함께 할 거예요.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살아있는 마음이라는 걸. 사랑할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늦지 않다는 걸. 6개월 후. 재단에서 교육받은 첫 기수 100명 중 98명이 취업했어요. 언론이 또 찾아왔죠. 기적 같은 취업률입니다. 비결이 뭡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사람을 믿은 겁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정 사장님 후회 없으십니까? 100억을 쏟아부으셨는데. 후회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한 번 놓치면 끝이죠. 저는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5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50이든 60이든 늦지 않았어요. 저는 쉰의 사랑을 시작했고 새로운 꿈을 꿨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나이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는 핑계예요. 진짜 문제는 용기가 없는 거죠. 세상 눈치 보고 실패가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웠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100% 실패해요. 도전하면 최소한 50% 성공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인생이에요. 민재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50대, 60대에도 꿈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있어서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죠. 두 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저는 민재를 봤어요. 민재도 저를 봤죠. 계속할 겁니다. 우리가 동시에 말했어요. 재단을 키우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에요. 아름답습니다. 기자가 미소 지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우리는 재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어요. 혜란 씨. 네. 행복해요? 물론이에요. 민재 씨는요? 저도요. 너무 행복해서 가끔 무서울 정도예요. 저는 민재를 안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계속 행복할 거예요. 네. 평생.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저는 50년을 살았습니다. 가난했고 외로웠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저는 100억을 벌었어요. 하지만 민재라는 사람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이 제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요.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아직 당신 안에는 꿈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저처럼.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50이 넘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60이 넘었다고 꿈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당신 안에는 아직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세상이 늙었다고 말해도 당신은 아직 젊어요. 경험이라는 무기가 있고 지혜라는 힘이 있으니까요.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지만 당신에게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이제 시작하세요. 하고 싶었던 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 이루고 싶었던 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혜란처럼 민재처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인생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